양도소득세, 종합소득, 현행국세 13개 중에 자, 이번 시간에 이제 383페이지 미등기 양도 자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본서 기본 과정에 이제 마지막 과정이 되겠네요. 단원이. 그래서 미등기 양도 자산 신고와 납부. 자,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는데 미등기 양도 자산. 말 그대로 자,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자산이죠. 그걸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등기된 자산과의 형평등을 고려해서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이 만료된다.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불이익. 자, 그 불이익하면은 대표적으로 자, 비과세라든가 감면, 면제에서 비과세나 감면, 면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경비, 자, 계산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조율의 계산공제를 받는 게 자, 우선 우리가 등기된 경우는 3%인데 미등기는 자 1000분의 3, 0.3%거든요. 그래서 10배 정도 덜 받게 되니까.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율은 가장 높은 70% 비례세율이 됩니다. 특히 제가 미등기 양도자산은 뭐 다 중요하지만 특별공제 못 받습니다. 기본공제를 못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등기 양도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자산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외.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제외된 자산이란 좀 이해가 필요하죠. 등기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라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런 많은 불이익을 받는데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만든 규정이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된 자산으로서 8가지 큰 규정이 있지만 저는 2가지는 확실히 알자. 첫째는요, 장기할부 조건으로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특히 법률 규정에 따라 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취득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뭐 비과세 농지, 감면된 농지, 상속위한 자, 우리가 등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 다양한데 장기 할부 조건이든 법률의 규정,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취득에 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다 할지라도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니까,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따라 취득에 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인 경우는 특별공제, 기본공제, 비과세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외된 자산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는데 다시 한번 이해를 요한됐습니다. 등기하지 마라 그 말 아니라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자,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규정이 제외된 자산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래서 양도소득세 한번 다 계산했으니까 이제 세금을 내야겠죠. 신고 납부 규정으로 한번 가봅니다. 385페이지. 자,
양도소득세 자, 신고와 납부. 자, 양도소득 신고와 납부의 방법인데 신고, 납세 제도를 먼저 보자. 뭐 신고, 납세 제도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세액이 확정되는 제도를 신고, 납세 제도로서 소득세에 해당이 되니까 양도소득세도 기간과세 국세로서 과세 기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소득세, 과세 기간 하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죠. 1년. 자, 이 과세 기간이다. 그래서 자, 양도소득세는 과세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받은 소득은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달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 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확정신고 의무가 있게 된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는 확정신고 전에 미리 신고해야 되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게 된다. 예정신고 의무.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신고, 납세라면은 예정신고 납부인지 확정신고 납부인지도 구분하시고 전체를 묻는지도 확인이 돼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미리 미리 정해놓고 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정신고의 취지, 미리 신고하는 자 제도의 취지는 저는 사실 확정신고에 대한 협력 의무다 그 말이에요. 원래 취지는 이런 확정신고에 대한 협력 의무로서 예정신고 제도를 두는 겁니다. 취지 자체는 제가 협력 의무를 이렇게 언급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이 예정신고 취지는 협력 의무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협력은 강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지는 협력 의무가 된다. 그러면 이런 예정신고는 협력 의무로서 누가 해야 되냐? 예정신고 대상은 누가 될까? 그럼 예정신고 대상은 과세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가 예정신고 의무가 있게 된다. 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 이럴 때 대상 자산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있겠죠. 그럴 때 5번은 제외. 5번이 뭐죠? 파생상품.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자, 파생상품은 우리 2016년도 신설된 규정으로서 예정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정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신고한 예정신고 의무인데 그럼 우리가 부동산 등은 의무가 있는데 양도, 부동산 등을 팔다 보면은 양도 차익이 없다거나 오히려 손해,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가 있겠다. 우리가 양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신고하는 건 기본이겠죠. 그런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는 양도세 낼 금액이 없겠죠. 챙긴 게 없으니까. 그런다고 해서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예정신고는 잘난 척 M이다. M은 must, 그래서 하여야 한다다 그 말이에요. can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양도 차익이 없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여러분이 이제 5월 달에 만약 소득세 종합신고를 할 때 사업자가 전년도에만 사업이 좀 안 돼 장사가 안 돼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다서 5월 달에 신고 안 합니까? 하죠?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차익이 없는지 손해받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차익이 없으면 세금 안 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정신고도 차익거나 차손이 발생한 때는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가 있게 된다는 거. 그러면은 그럼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예정신고 기한. 예정신고 기한에 있어서는 크게 두 덩어리 구분이 있는데, 자, 하나 더 구분해서, 자, 1하고 2하고 4, 3, 5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자, 부담부 증여 이렇게 별도로. 예, 부담부 증여는 자, 이 규정 왜 별도로 적용하니까요? 그랬을 때, 그러면 1번 하면 토지 또는 건물 팔 때,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팔 때, 기타 팔 때, 주식 팔 때, 네. 예정신고 기한에 자,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2개월 내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입니다. 만약에 자, 부동산 토지를 팔았는데 2월 23일, 만약에 청산일이라면 이게 양도일이 되겠죠? 그럼 2월 23일이라면 자, 2월 23일이 양도일이면 예정신고는 속하는 달의 말이니까 2월 28일이죠. 2월 28일부터 2달이니까 3월, 4월 30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도일로부터 2달이 아니라 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 자, 그런데 이제 이 토지를 거래하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어서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그러면 대금 청산일까지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가 있겠다. 아, 이걸 잘난 척 해드렸죠?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확정적 이유가 되는 거니까 토지 허가가 유동적 무효 상태인 경우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허가일이니까 만약에 자, 양도가 23일에 토지거래에서 허가를 올 5일날 받았다면 올 5일날 허가를 받았다면 예를 들자면 국토부 땅에 허가를 속하는 달 말일 5월 말에 자, 2달 6월 7월 3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 토지거래 허가후에 나오면은 유동적 무효 상태를 바탕을 두면서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현재는 주식을 팔았을 때는 양들이 속하는 달이 아니라 분기의 말일부터 2달이 되는 겁니다. 분기. 자, 여기서 분기입니다. 2017년도에 개정을 자, 했지만 시행이 2018년도 적용들이 있기 때문에 2017년도 우리 시험 준비는 분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분기는 3개월 단위거든요. 1, 4, 2, 4, 3, 4, 4, 4분기. 그래서 만약 양도일이 주식을 팔았는데 양도일이 2월 23일이라면 그러면 이 양도에 속한 분기의 말일 하면은 2월달 1, 4분기니까 3월 30일이 분기의 말일이 되는 겁니다. 분기의 말일부터 2달이니까 4월 5일에서
5월 31일이 예정신고 기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적으로 문제 잘 나오니까 부동산 거래인지 주식인지 아니면 유동적 무효 상태인지 이런 걸 구분하면서 예정신고 기한을 구분해야겠죠. 자, 이랬을 때 부담부 증여는 제가 양도 개념 형태일 때 부담부 증여는 S를 수종자가 인수한 채무 상당을 양도로 보죠.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정신고 기한은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가 됐다. 3월 내 예정신고 의무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는 2017년도 신설 규정. 그래서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양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지금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2달인데 3월입니다. 3월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그러므로 자 부동산 거래인지 주식인지 부담부 증여 경우를 구분하면서 정리하셔야겠죠. 시험에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예정신고에 따른 기한 내 납부하면 되겠다. 그래서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비록 미리 신고한다고 해서 약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교재 페이지 387페이지에 자 이 세액 계산에 자 어차피 최소가 특기를 살려라 그 과정 똑같아서 양도 차익을 구해서 특별공제 빼고 기본공제 빼서 과표 구했으면 세일 곱해가지고 산출세액에서 납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신고라고 해서 뭐 이렇게 간이적으로 계산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신고하고 납부했으니까 예정신고에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서 공제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 세액공제는 없다는 거. 자, 그래서 뭐 과거의 규정은 개정된 거니까 지금은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할 때 납부할 세액에 얼마를 빼주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를 확인 한번 해봤죠. 이제 확정신고로 가보죠. 그럼 확정신고는 그거는 자 1, 2, 3, 4, 5 다 적용이 되죠. 그래서 확정신고 기한은 5월부터 5월 30일까지 확정신고 기간서 5월 30일인데 소득이 있는 다음 연도 5월 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확정신고도 자 양들 그러면 소득이 있는데 유동적 무효 상태는 허가일에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달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확정신고는 5월 달인 걸 정했죠. 예정신고 기한은 좀 다양하잖아요. 근데 확정신고는 대상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5월 31일까지인데 문제 뭐냐? 자, 이 확정신고에 있어서 예정신고 한자에 대해서 하는데 자, 그럼 예정신고 한자에 대해서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가 있더라. 당연히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신고 해야겠죠. 그런데 확정신고에 있어서 예정신고 한자라 할지라도 확정신고를 해야 할 경우가 있더라. 그 말이야. 예정신고 납부를 했는데 다음 5월달에 확정신고해야 할 경우는 부동산 등의 핵심은 2회 이상, 2번 이상, 2회 이상 부동산 등을 양도하면서 특히 누진세일 적용 대상에 있어서 2회 이상 양도함으로 인해서 세액이 달라진다거나 누진세일 적용 대상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등을 적용해서 세액이 달라질 경우는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항상 예정 신고 한자가 확정 신고로 나오면은 2회 이상, 부동산 2회 이상, 만약에 과세 기간 동안에 1회 한 번 팔았다면 의미 없어요. 그런데 2번, 2회 이상 부동산 등을 팔았을 때 확정신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정 확정 신고에 있어서 이제 양도소득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경정을 해야 되고 자, 징수 환급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정과 경정에 있어서는 사실요. 자, 우리가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래서 결정은 신고지 아니할 때 결정, 신고 내용이 오류 탄력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결정, 경정,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결정, 경정세액은 당연히 실가, 실질 거래가액을 적용하는데 이 실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추계조사 가액인데 이 추계조사 가액은 우리가 양도 차익 산정에서 그렇죠? 매, 감, 기, 순에 의한다는 거.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에 의한다는 거 매감 환기로 정리가 됐었죠. 그래서 자 392페이지에 상단에 봐보시면서 하단에 가시면 매감 환기 이런 결정 정정색의 규정도 한번 정리가 이루어지죠. 내용이 많지 우리가 신고하지 않을 때 신고한 내용의 오류가 탈락했을 때 결정 정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이제 395페이지에 양도소득세 납세지. 납세지는 제가 소득세 일반론을 깔 때 해드렸지만은 중요합니다.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주소지, 비거주자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돼서 기본은 이 납세지는 거주자인 경우는 거주자 주소지, 당연히 거주자 주소지 관할은 세무서가 납세지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 자,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자, 물납하고 분할납부.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물납제도는 2016년부터 폐지. 하지만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그래서 양도소득의 분할납부 분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할 경우에 일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1,000만 원 초과인데 이 납부세액에 있어서 예정신고 납부든 확정신고 납부든 분할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분할납부 기간, 분할납부 금액. 자, 있어서 분할납부 기간은 납부 기한 지난 날부터 2달. 2달 내 일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나눌 수 있는 금액은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가 요건이니까 납부세액 2,000만 원 이하일 때 2,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초과로 구분을 해서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 초과 금액 1,000만 원 초과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 2,000만 원 초과할 때는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 분할납부 금액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도 요 분할납부와 관련해서 이렇게 금액의 산정이 있어서 물납제도 폐지가 돼서 좀 단순하지만은
자, 이 규정들 이렇게 정리는 잘 해놔야겠죠? 자,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도 신고 납부한 국세가 되니까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데, 근데 조세 총론 때 했지만 하나 정리가 있어서 했는데, 이 가산세 규정이 있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이 되는데, 납부 불성실 가산세, 뭐 기장불성실 그럴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하면은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부당신고는 40%,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하루에 10,000분의 3이 되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이미 조세총론 때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 가산세는, 자, 이 신고가 애정신고하고 확정신고로 구분이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애정신고를 다하지 아니할 때, 확정 다하지 아니할 때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그에 대한 확정신고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왜? 더블 이중이 되니까. 그럼 애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때는 그에 대한 확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더블이 되니까. 자, 그래서 애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확인해 봤죠. 자, 이제 양도소득세 역시 찐득이, 부가세 의미는 납부세하고 감면세, 납부세에 대한 찐득이는 없습니다. 자, 감면세계 20%,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계는 찐득이로 붙죠. 그래서 납부세계에 대한 양도세 찐득이는 없다는 게 중요하죠. 감면세계 찐득이 붙는 거지만 납부세계에 대한 찐득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국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한번 봤다. 자, 그러면은 정년대로, 자, 국내, 근데 저는 세계화 국제화 시대니까 국외자산에 대한 기본틀, 그다음에 사업소득의 기본틀을 틀만 좀 보고 마무리하게 되는데, 자, 이 구분틀의 의미가, 자,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은 국내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었다. 그런데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규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화 국제화 시대니까 그럴 때 요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욕심내지 말고 크게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에 있어서 국내 거하고 좀 구분하면서 국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만 해당이 됩니다. 거주자만. 그리고 국내 침가, 자, 거주자니까 국외 자산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곳을 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으면서 거주자 5년 이상. 다음에 과세 대상은 국내 거하고 맞대면 되는데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임차권만 주의. 정말 주의해야 된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든 미등기든 이런 관계없이 대상 소득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국외자산은요. 미등기 등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등기법은 우리나라 고유법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대상인데 국내는 등기된 것에 한하지 않아요. 주의하겠죠? 과세 표준에 있어서는 차입구에서 소득금액 과표를 구함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공제에 있어서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공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공제는 제외,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부동산, 특히 부동산 양도라 할지라도 보유기간 관계없이 6에서 40%가 적용이 된다는 것. 우리가 국내 것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이냐,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은 구분되는데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지금 4가지 틀을 정리해 줬지만은 어렵지 않게 반복하면서 자주 반복된 건 아니지만 국내 거하고 혼돈하지 말고 정리해 달라. 이제 양도소득세가 핵심 세금이지만 종합소득세에 사업소득이 있더라. 그 말, 사업소득. 비즈니스에서 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봐야 되는데 이 종합사업소득에 대해서는 300, 당연히 401페이지에 나와 있겠죠. 그럴 때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범위의 구분에서는 크게 세 틀이 있는데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 부동산, 임대,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대표적으로 매매, 중개 서비스 있더라 그 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등이 있더라 그 말. 그럴 때 이 사업소득에 건설에 발생한 소득, 매매업, 임대업 등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되는데 향후에 하나 좀 짚을 때 있지만 기본 가정서는요. 요 부동산 임대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부동산의 권리 대여인데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 지상권, 원래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소득은 부동산 권리,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 범위인데 지상권을 대여든 지역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사업소득이 있더라 그 말. 그럼 비과세 사업소득이 논밭을 작물에 생산케 하고 대여하는 소득도 있지만 핵심이 뭐냐? 한개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이 되겠다 그 말. 그리고 그 주택 임대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부과하지 않게 되면 집을 월세를 놨는데
한 채 월세는 비과세고 두 채 이상을 월세를 놨을 때 그 월세 연합이 2천만 원 이하라면은 2018년까지는 사업소로 부과하지 않겠다.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에서 한 개 주택에는 포인트를 잡아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 주택 임대소득이지만 고가주택이라든가 국외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제외, 과세가 된다. 그럴 때 이 고가주택이라면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인데 기준시가 9억이 된다는 거. 그래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준시가 9억. 물론 고가구는 같이 가지만 양도소득세 고가주택은 실질 거래가의 합이에요. 사업소득의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으로서 구분만 좀 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국외 소재 주택은 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득에 있어서 총수입,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 금액에 있어서 특례가 있더라. 특례. 자, 요 특례에 대한 기본은 뭐냐면 간주임대료 임대료로 간주해서 부과하는 규정이 있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부동산 전세 등이 되면 전세금 상당 금액들을 임대료로 간주해서 사업소득 범위로 부과하겠다 그 말. 그런데 이럴 때 주택을 대여고 집에 대해서 간주 임대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은 3주택 이상으로서 자, 우리가 3억 초과할 경우에 말은 전세금 상당히 3억 초과할 경우에 간주민 산정이 이루어져서 3주택 이상으로서 3억 초과한 경우에 이 주택수는 소형주택은 제외인데 올해 개정으로 60제곱미터 이하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으로서 자 우리가 합의 전세금 상당의 합의 3억 초과할 때 간주민들 산정이 이루어져서 408페이지에 총수익 계산 특례가 나와 있죠. 그 규정이 좀 핵심이니까 자 주택만 생각하면 돼요. 주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으로서 자 보증금의 합격이 얼마? 3억 초과 이렇게 구분하시고 그 주택에 있어서 소형주택은 제거된 것도 2018년도까지 올해 2년 연장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60제곱 이내입니다. 소형주택은 85가 아닙니다. 60제곱 점점 더 평이 낮아졌죠. 그래서 정리해서 총수 계산 특례에서 사업소득 금액에 포함되는 것을 구분하시면 되는데 제가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소득에 사업소득에 있어서 펼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리했던 내용을 위주로 해서만 살펴봐달라. 출제되면 한 문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국외자산이라든가 사업소득 한번 정리해서 구분 한번 해드려 봐서 자 우리 28회 대비 자 공인중개사 자 부동산세법 기본서 기본 과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과정 좀 심화 과정 하면서 우리 단원 나와 있는 이렇게 확인 기출 예제 등도 좀 살펴보면서 좀 더 문제 적응해가는 과정으로 심화 과정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려 합니다. 자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